연말입니다. 마트를 다녀오시고 계산대에서 카드를 찍으시고 집에 와서는 외투도 안 벗은 채로 통장부터 열어보시는 분들 계시죠? 허허, 그러다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올해도 열심히 살았는데 왜 남은 게 없지? 이 질문 말이에요. 쉰을 넘어서 한 번쯤은 꼭 해보셨을 겁니다. 솔직히 말하면 매년 하시는 분도 적지 않고요. 누가 보면 돈을 막 쓴 것도 아니에요. 외식도 줄였고요. 여행은 꿈도 못 꿨고요. 옷도 작년 거를 그대로 입고 있는데 말이죠. 그런데 연말에 통장을 열어보면 늘 비슷합니다. 아이고, 이게 뭔가 싶죠? 오늘은 돈을 불리는 이야기 아니에요. 그런 건 유튜브에 전문가가 넘칩니다. 오늘 이야기는 딱 하나입니다. 돈이 새지 않게 붙잡는 방법. 이게 안 되면요. 아무리 좋은 재테크를 해도 끝이 없어요. 구멍난 독에 물을 붓는 거랑 똑같습니다. 돈은 결심이 아니라 구조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제 좀 아껴야지. 내년엔 꼭 모아야지. 그런데 말이죠. 마음은 매년 똑같은데 통장은 왜 늘 비슷할까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돈은 마음 먹는 대로 움직이지 않아요. 구조를 따라 움직이거든요. 월급이 들어오면요. 통장 하나로 쭉 들어옵니다. 생활비도 거기서 나가고 보험료도 거기서 빠지고 경조사비도 거기서 나가죠. 그러다 보면 한 달이 훅 가버려요. 그리고는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이번 달은 왜 이렇게 많이 썼지? 허허, 근데 말이죠. 사실 많이 쓴 게 아니에요. 어디로 갔는지를 몰랐던 겁니다. 시장을 가면 장바구니에 이것저것을 담습니다. 계산대 앞에 가기 전까지는요. 얼마나 담았는지 잘 모르죠. 그런데 하나씩 꺼내놓는 순간 아이고, 이렇게 많이 샀나? 그제야 알게 돼요. 돈도 똑같습니다. 한 통장에 다 섞여 있으면 뭐가 뭔지 모르거든요. 해결책 통장 쪼개기. 통장을 왜 쪼개? 귀찮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귀찮은 게 아니에요. 돈의 길을 보이게 만드는 겁니다. 생활비를 쓰는 통장 따로, 보험이나 통신비 같은 고정비가 나가는 통장 따로, 저축을 하는 통장 따로, 연금을 넣는 통장 따로, 이렇게만 나눠도 어디서 새는지 바로 보여요. 수도관에서 물이 새는 위치를 보는 것처럼 말이죠. 쉽게 말하면요. 국가도 예산을 이렇게 짭니다. 국방비, 복지비, 교육비를 다 나눠서 쓰잖아요. 안 그러면 돈이 어디로 갔는지 모르거든요. 내 인생 예산도 마찬가지예요. 퇴직연금 나중에는 없습니다. 특히 우리 나이대에서는 퇴직연금을 미루는 순간 손해가 됩니다. 같이 일하고 같은 월급을 받아도 운용을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 나중엔 차이가 어마어마하죠. 집 한 채 값 차이도 벌어져요. 퇴직하면 알아보지 뭐. 이 말이 제일 비싼 말이에요. 시장에서 개 모임을 생각해 보세요. 똑같이 돈을 냈는데 앞에서 타느냐 뒤에서 타느냐에 따라 마음이 다르죠. 그래서 어떤 분은 아예 개를 안 해요. 그럼 결과는 말 안 해도 아실 거예요. 퇴직연금도 똑같습니다. 안 하는 사람, 대충 하는 사람, 제대로 하는 사람. 나중에 보면요. 억울함의 크기가 달라요. 참나, 똑같이 일했는데 나중에 받는 돈이 다르면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그런데 말이죠. 이렇게 구조를 잡았는데도 돈이 안 모이는 분들이 있어요. 이분들한테 빠진 게 하나 있습니다. 실패하지 않는 돈 관리. 예적금은 느린 게 아니라 안전한 겁니다. 실패하지 않는 돈 관리는 딱 하나예요. 자동으로 빠져나가게 만드는 것. 사람 마음은 흔들려도 자동이체는 안 흔들리거든요. 요즘 이런 말을 많이 듣죠. 예적금 해봤자 의미 없다. 이자 받아서 뭐하냐? 그런데 말이에요. 우리 나이에서는 이야기가 다릅니다. 예적금의 가장 큰 장점은 딱 하나예요. 내가 통제할 수 있다는 것. 주식은요. 어제 올랐다 오늘 떨어지고 뉴스를 볼 때마다 가슴이 철렁합니다. 하지만 예적금은요. 날짜만 지키면 결과가 나와요. 시장이 어떻게 되든 뉴스에서 뭐라고 하든 누가 뭐라고 하던 정해진 돈을 정해진 날짜에 넣으면 결과가 나오거든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우리 나이에는 회복할 시간이 넉넉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손주가 다쳐서 깁스를 하면 한 달이면 낫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깁스를 하면요. 석 달은 기본이죠. 뼈도 느리게 붓고 회복도 더디고요. 돈도 똑같아요. 한번 크게 흔들리면
다시 세우는데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예적금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도 이자가 너무 적잖아. 참나, 그래서 방식이 중요해요. 풍차 돌리기, 선납이연, 가로식 저축. 말은 어려운데요. 결국 한 가지예요. 같은 돈을 더 오래, 더 효율적으로 일하게 만드는 구조입니다. 같은 돈이라도 한 번에 넣느냐, 나눠서 넣느냐에 따라 받는 이자가 달라져요. 시간의 차이거든요. 김장 품앗이를 생각해 보세요. 순서를 잘 짜면 내 김장할 때 제일 편합니다. 일손도 많고 김치도 빨리 담그고요. 순서가 엉키면 남 김장 다 끝날 때까지 기다려야 하고, 예적금도 마찬가지예요. 순서가 이자를 만듭니다. 아이고, 이게 바로 우리 세대가 아는 지혜 아니겠어요. 여기까지 듣느라 고생하셨죠. 이런 돈 이야기는요, 살다 보니 결국 다 우리 얘기더라고요. 나이를 들면서 느끼는 건데 이런 정보 하나하나가 우리 노후를 좌우하더라고요. 구독을 해두시면 이런 실속 이야기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안 하면 괜히 손해보는 계좌들. 이제 진짜 중요한 이야기예요. 어렵지 않습니다. 몰라서 안 쓰는 분들이 많을 뿐이에요. ISA 세금 덜 내라고 만든 통장. ISA 통장은요, 한마디로 말하면 나라에서 이 통장을 쓰세요 하고 만든 통장이에요. 예금도 되고 적금도 되고 심지어 펀드나 주식도 한 통장에 담을 수 있어요. 무엇보다 좋은 게요, 이자든 수익이든 세금을 덜 내게 설계돼 있습니다. 나라에서 밀어주는 건요, 이유가 있어요. 우리 같은 사람들 노후를 준비하라고 만든 거거든요. 그런데요, 우리 또래는 아직도 이 통장을 안 쓰는 분이 훨씬 많아요. 50을 넘은 분들 중에 10명이 있으면 7명은 안 씁니다. 참나, 손해를 보고 있는 거죠. 입출금 통장에 돈을 넣어두면요, 1년이 지나도 커피 한 잔 값도 안 나와요. 아이고, 은행 한 번 가는 교통비도 안 나옵니다. 그런데 CMA 통장은 다르죠. 같은 돈을 넣어놔도 매일매일 일을 시켜서 이자를 늘려줍니다. 시장을 가서 배추를 살 때 비싼 데서 일부러 사는 분 없잖아요. 같은 배추면 싼 데서 사죠. 통장은 왜 그냥 쓰십니까? 몰라서예요. 은행만 30년을 다닌 김씨 아저씨가 그러시더라고요. 작년에 CMA 통장을 만들고 사용해보니 아이고, 30년 동안 은행 문턱을 닳도록 다니면서 은행만 배불렸네. 웃기면서도 서운한 말이에요. 그런데 말이죠. 이게 끝이 아니에요. 연말에 이걸 안 챙기면 진짜 아까운 게 하나 더 있습니다. 연금저축과 IRP는 연말정산의 숨은 핵심이에요. 지금 소득이 있는 분들한테 가장 현실적인 절세 방법이에요. 미리 넣어두면 연말정산 때 돌려받는 돈이 장난 아니거든요. 손주 세뱃돈 몇 번 줄 돈은 나와요.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이미 연금보험을 들었는데, 아이고, 그거랑 이거랑은 달라요. 보험은요, 세금 혜택 한도가 적습니다. 근데 연금저축하고 IRP는요, 합쳐서 쓸 수 있는 한도가 훨씬 크죠. 쉽게 말하면요, 미리 준비한 사람이 연말정산 때 확실하게 돈을 돌려받아요. 이거 안 하는 게 손해죠. 안 그렇습니까? 자, 그럼 실제로 어떻게 하는지 사례 하나 보여드릴게요. 김 선생이라고 하는 분이 계셔요. 올해 59을 되신 분인데 정년을 앞두고 계십니다. 이분이요, 작년까지는 그냥 월급이 들어오는 통장 하나만 쓰셨어요. 그러다가 올해 초에 통장을 쪼개기 시작했습니다. 생활비를 쓰는 거 따로, 보험이나 통신비 같은 거가 나가는 거 따로, 저축을 하는 거 따로, 연금을 넣는 거 따로, 이렇게 4개로 나눴죠. 그리고요, ISA 통장을 하나 만들어서 매달 조금씩 넣기 시작했어요. CMA 통장은요, 생활비 통장 대신 썼고요. 그렇게 1년을 하고 나니까 연말정산 때 돌려받는 돈이 아이 한 학기 학원비는 나왔답니다. 그 돈으로 IRP에 추가로 넣으셨고요. 허허, 이분이 뭐라고 그러시는지 아세요? 왜 진작 안 했나 싶다고 하셨어요. 어렵지 않죠? 귀찮을 뿐이에요. 근데 한 번만 세팅을 해놓으면 자동으로 돌아가요. 손주가 있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요, 요즘 애들 장난감을 보면 처음에 설명서를 보고 조립하는 게 귀찮아요. 나사도 많고 부품도 많고요. 근데 한 번만 해놓으면 그 다음부터는 손주가 알아서 가지고 놀잖아요. 통장 쪼개기도 똑같아요.
처음 한 번만 은행을 가서 세팅을 해놓으면 그 다음부터는 자동으로 돌아가거든요. 우리가 신경 쓸 것도 없고요. 여기서 팁을 하나 더 드릴게요. 통장 이름을 바꾸세요. 은행을 가면 통장 이름을 바꿀 수 있어요. 김철수 생활비, 김철수 저축, 김철수 연금. 이렇게요. 통장마다 이름을 붙여놓으면 나중에 앱을 열었을 때 한눈에 들어와요. 아이고, 이거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심리적으로 큰 차이가 나거든요. 저축 통장에서 돈을 빼먹을까? 이러면 왠지 손이 안 가요. 그리고 하나 더요. 자동이체 날짜를 월급날로 맞추세요. 월급이 들어오자마자 자동으로 쪼개지게 해놓는 겁니다. 왜냐면요, 사람이 돈이 있으면 쓰고 싶거든요. 근데 이미 쪼개져서 없으면 안 쓰게 돼요.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에서도 멀어진다. 이 말이요. 돈 관리에 딱 맞는 말이에요. 우리 어렸을 때요, 엄마들이 쌀통 밑바닥에 비상금을 숨겨 놓으셨잖아요. 왜 거기 숨겨놨겠어요? 눈에 안 띄니까 안 쓰게 되는 거죠. 돈도 똑같아요. 저축 통장에 넣어 놓으면요, 안 보이니까 안 쓰게 돼요. 이게 바로 우리 어머니들의 지혜였던 거예요. 자, 연말에 통장을 열어보고 마음이 무거운 분들, 오늘은 요약을 안 합니다. 이렇게만 하면 된다만 남기겠습니다. 오늘 바로 하는 4가지 꼭 하셔야 해요. 통장 앱을 열고 무슨 돈이 어디서 빠지는지, 메모를 3줄만 적기. 적어놓으면 어디서 새는지 바로 보여요. 월급날 다음 날로 자동이체를 2개만 걸기. 저축 통장 하나, 연금 통장 하나. 이것만 해도 달라집니다. 쓰는 통장과 모으는 통장을 완전히 분리하기. 섞어놓으면 헷갈려요. 눈에 안 보이게 만드세요. 은행을 가서 한마디만 묻기. ISA 통장을 만들 수 있을까요? 이것만 물어보세요. 은행 직원이 다 알려줘요. 이것만 해도요. 내년 연말 통장은 분명 달라집니다. 연말에 통장을 열어보고 괜히 마음이 무거워질 때가 있죠. 그럴 때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나는 돈을 못 모은 게 아니라 제대로 설계를 하지 않았을 뿐이다. 연말에 통장을 열어본 오늘이 제일 빠른 날이에요. 우리 세대가 자식들을 키울 때 뭐라고 했어요? 공부 안 하면 나중에 후회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요, 우리도 재테크 공부를 안 해서 후회하는 거 있어요. 참나, 그래서 오늘 배운 거를 당장 실천하는 겁니다. 미루면 또 1년 가요. 여러분은 연말에 통장을 열어보면 어떤 기분이 드십니까? 예적금이 아직도 의미가 없다고 느끼십니까? 아니면 다시 생각해 보시겠어요? ISA나 연금 통장 실제로 써보신 분 계십니까? 써보시고 좋으셨는지 아니면 별로셨는지요? 댓글로 여러분 경험을 나눠주시면 다음 이야기에서 이어서 다뤄보겠습니다. 우리 같은 세대가 서로 도우면서 살아야죠. 우리끼리 나누는 이야기가 제일 힘이 되는 법이에요. 이상 인생 한 조각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 댓글을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